아침 햇살이 커튼 틈으로 길게 스며들어 방 안에 내려앉은 먼지를 비춘다. 모든 것이 정지된 듯 고요하다. 낡은 자개장, 빛바랜 가족사진, 약봉지가 놓인 작은 탁자. 카메라는 천천히 방 안을 훑다가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쓴 채 미동도 없는 노인의 실루엣에 멈춘다. 눈을 뜨는 일이 고통이라면 당신의 전화 한 통이 누군가의 빛이 될 수 있다. 아침 햇살이 스며드는 방 안.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희망의 빛이지만 이 방의 주인에게 햇살은 그저 또 다른 하루의 무게를 확인시키는 야속한 조명일 뿐이다. 노인이 힘겹게 몸을 뒤척인다. 깊은 한숨 소리가 이불 속에서 새어나온다. 감은 눈 위로 햇살이 비치자 미간을 희미하게 찌푸린다. 눈을 뜨고 싶지 않다는 무언의 저항이다. 어느새 또 하루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이 축복이 아니라 형벌처럼 다가오기 때문이다. 지워지지 않는 어제를 똑같이 복사해 오늘 위에 붙여넣고 그 종이를 다시 내일로 넘겨야 하는 무의미한 시간의 반복. 그 끝없는 궤도 위에서 아침은 절망의 다른 이름이다. 텅 빈 밥상 앞에 그녀. 78세 김정숙 할머니가 멍하니 밥상 앞에 앉아 있다. 며느리가 아침 일찍 가져다 놓고 간 듯 김이 희미하게 오르는 국그릇과 정갈한 반찬들이 놓여 있다. 하지만 할머니의 손은 무릎 위에 힘없이 놓여 있을 뿐 숟가락을 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그녀는 밥상 앞에 앉아 있지만 숟가락을 들지 못한다. 생의 가장 원초적인 욕구인 식욕마저 삶의 공허함 앞에 힘을 잃었다. 저 음식을 넘긴다는 것은 원치 않는 오늘을 또다시 살아내야 한다는 의미임을 알기 때문이다.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는 할머니의 얼굴. 깊게 펜주름 사이로 지나온 세월의 고단함이 묻어난다. 마침내 숟가락을 들지만 국물을 한번 휘저어 볼 뿐 입으로 가져가지 못하고 내려놓는다. 맛이 없어. 아무 맛이 안 느껴져. 이 한마디는 단순히 입맛을 잃었다는 의학적 소견이 아니다. 음식의 맛이 아니라 살아가는 맛을 잃어버렸다는 절규다. 함께 밥을 먹으며 이건 짜네, 저건 싱겁네 타박이라도 건넬 사람이 없고 어머니 이거 더 드세요 챙겨주는 손길이 사라진 식탁. 그 위에서 음식은 더 이상 생명의 양식이 아니라 외로움을 확인시키는 형상일 뿐이다. 어느 다큐멘터리의 한 장면이 인서트된다. 쪽방에 홀로 앉은 한 할머니가 창밖을 보며 조용히 말하는 모습. 어젯밤에 그냥 이대로 가지 못하러 또 눈이 떠졌나. 자식들한테 집만 되는 거, 나 하나 없어지면 다들 편할 텐데. 얼마 전 우연히 본 다큐멘터리 속 할머니가 조용히 응조리던 저 말은 내 가슴에 거대한 돌덩이처럼 내려앉았다. 노인의 목소리는 낮고 갈라졌지만 그 안에 담긴 울림은 우리 사회의 가장 아픈 곳을 꿰뚫고 있었다. 그 속에는 가족과 친구, 평생을 바친 일터와 정들었던 사회로부터 하나둘 밀려나고 잊혀져간 수십 년의 고독이 고스란히 응축되어 있었다. 할머니가 힘없이 일어나 창가로 다가간다. 창밖으로는 아이들이 웃으며 등교하는 모습, 출근을 서두르는 사람들의 활기찬 모습이 스쳐 지나간다. 할머니는 그저 투명한 유리병 너머의 세상처럼 그 모든 것을 무표정하게 바라본다. 우리는 그분들의 시간을 여생이라 부릅니다. 남은 삶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 남겨진 시간 속에서 세상은 너무도 빠르게 앞으로 나아가고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늙고 지친 몸은 어느새 섬처럼 홀로 남겨집니다. 들려오는 세상의 웃음소리가 클수록 내 방 안의 고요는 더욱 깊어지는 잔인한 아침. 혹시 우리 주변에도 그렇게 매일을 겨우 견디며 눈을 뜨는 분이 있지는 않은가? 활기찬 아침의 풍경 속 홀로 섬이 되어버린 낡은 빌라의 작은 창문.
웃음소리 가득한 아파트 단지 안, 커튼이 굳게 닫힌 어느 집. 전화 한 통, 문 앞에 노크 한 번만으로도 다시 살아. 숨 쉴 수 있는 마음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희미하게 꺼져가고 있지는 않은가. 몸보다 더 아픈 것은 마음. 병원 진료실. 의사가 모니터에 뜬 혈압, 혈당 수치를 보며 심각한 표정으로 설명한다. 맞은편에 앉은 박철민, 81세 할아버지는 그저 고개만 끄덕일 뿐 별다른 말이 없다. 어르신, 혈압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이러다 큰일 나십니다. 약 제때 챙겨 드시고 식사도 골고루 잘하셔야 해요. 짜게 드시면 절대 안 됩니다. 네. 잘 챙겨 먹으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고장난 기계처럼 여기저기 삐걱거린다. 하지만 욱신거리는 무릎보다 침침한 눈보다 더 견디기 힘든 건 이유 없이 마음이 시린 날이 많아진다는 것이다. 의사는 혈압과 혈당 수치를 걱정하지만 정작 생명을 위협하는 더 치명적인 수치는 따로 있다. 바로 혼자 밥 먹는 시간의 길이와 하루 동안 나누는 대화의 횟수다. 할아버지의 텅 빈 집. 병원에서 돌아온 박철민 할아버지가 홀로 저녁상을 차린다. 아내가 쓰던 작은 그릇까지 2개를 놓았다가 이내 씁쓸하게 웃으며 하나를 치운다. 밥을 한술 뜨지만 씹는 소리마저 어색하다. 정막을 깨는 그 소리에 할아버지의 동작이 잠시 멈춘다.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가 적막한 방 안에 메아리처럼 울려 퍼질 때 그 서늘한 공허함은 세상 어떤 명약으로도 치유되지 않는다. 몇 해 전 평생의 반려자였던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 박철민 할아버지의 세상에선 소리가 사라졌다. 밥상머리에서 나누던 시시콜콜한 대화, 함께 텔레비전을 보며 웃던 웃음소리, 잠결에 들리던 아내의 숨소리까지. 모든 소리가 사라진 집은 이제 그에게 살아있는 공간이 아니라 시간을 견뎌야 하는 감옥이 되었다. 다양한 노인들의 고립된 모습. 한 할머니가 명절을 앞두고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린다. 자식들의 SNS에는 손주들과 여행 간 사진이 올라와 있다. 할머니는 조용히 휴대전화를 내려놓는다. 대문 앞에 우편물과 신문이 며칠째 쌓여 있는 낡은 주택. 인기척이 전혀 없다. 동네 재개발로 젊은 사람들이 모두 떠나버린 구도심 골목. 벤치에 홀로 앉은 노인이 오가지 않는 사람들을 하염없이 기다린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세상의 유일한 대화 상대를 잃어버린 할머니. 자식들이 바쁘다는 이유로 1년 중 가장 풍성해야 할 명절에도 홀로 밥을 끓이는 노인. 정들었던 동네 이웃조차 하나둘 이사 가고 이제는 문 앞에서 반겨주는 이 하나 없이 우편물만 쌓여가는 집. 이들의 하루는 약속도 기다림도 없는 백지 달력처럼 그저 비어 있다. 그리고 그 차가운 공원은 보이지 않는 독처럼 서서히 마음을 잠식해 들어간다. 희망을 갉아먹고 의욕을 지우고 마침내 삶의 모든 색깔을 앗아간다. 노인 정신건강 전문의. 우울증은 흔히 마음의 감기라고 하지만 노년기 우울증은 마음의 암에 가깝습니다. 방치하면 삶의 모든 기능을 마비시키고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사회적 고립은 우울증을 유발하고 악화시키는 가장 직접적이고 강력한 요인입니다. 이분들에게는 약보다 사람의 목소리가 더 시급한 처방전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작은 안부. 그렇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되는 순간 얼어붙은 마음에 가느다란 균열을 내고 따스한 온기를 불어넣는 것은 거창한 기적이 아니다. 전화벨이 울리는 김정숙 할머니의 방. 멍하니 앉아있던 김정숙 할머니의 방에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린다. 할머니는 깜짝 놀라면서도 귀찮은 듯 한참을 바라본다. 마지못해 수화기를 든다. 여보세요. 어르신,
저 복지센터예요. 오늘 밥은 드셨어요? 짧은 질문 한마디에 할머니의 굳었던 표정이 순간 미세하게 흔들린다. 대답을 머뭇거리다. 식탁 위 식지 않은 국그릇을 바라본다. 아니, 아직. 아이고, 그러시면 안 되죠. 얼른 한술이라도 뜨세요. 그래야 저녁에 저희가 드리는 도시락도 맛있게 드시죠. 오늘 반찬이 어르신 좋아하시는 동그랑땡인데. 오늘 밥은 드셨어요? 세상에서 가장 평범하고 짧은 이 한마디가 김정숙 할머니의 텅 빈 식탁 위 식어가는 국 한 그릇에 다시 온기를 불어넣는다. 누군가 나를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 나의 끼니를 걱정해주는 목소리가 세상 어딘가에 존재한다는 그 알미, 숟가락을 다시 들게 하는 힘이 된다. 여러 명의 직원들이 각자 전화를 들고 노인들과 통화하고 있다. 사무실은 분주하지만 직원들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묻어난다. 벽에는 담당 어르신들의 명단과 특이사항이 빼곡히 적혀 있다. 저희가 사실 뭐 특별한 걸 해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냥 매일 정해진 시간에 전화해서 안부를 여쭙는 거죠. 식사는 하셨는지, 어디 아프신 데는 없는지. 처음엔 귀찮아 하시고 그냥 끊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전화를 기다리며 하루를 버티는 분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또 전화 올 테니 그때까지는 살아있어야지라고 말씀하신 어르신도 계셨어요. 작은 관심의 순간들. 우유 배달원이 문 앞에 우유가 2개 이상 쌓인 것을 보고 복지센터에 연락하는 모습. 한 청년이 계단에서 힘겹게 폐지를 옮기는 할머니를 부축해주는 모습. 옆집에 사는 주부가 새로 만든 반찬이라며 홀로 사는 노인의 집 문을 두드리는 모습. 그렇다. 사람은 거창한 도움이나 값비싼 선물에 감동하는 존재가 아니다. 차가운 세상 속에서 나를 잊지 않고 기억해주는 단 한 사람의 마음에 기대어 다시 살아나는 존재다. 한 통의 안부 전화, 서툰 글씨로 눌러 쓴 손편지 한 장, 지나가는 길에 들렀어요 라며 건네는 따뜻한 음료수 한 병. 그 사소하고 작은 관심들이 누군가에게는 세상과 연결된 유일한 끈이자 내일을 살아갈 이유가 되는 생명줄이 된다. 우리의 내일을 비추는 거울. 한쪽에서는 홀로 TV를 보며 희미하게 웃는 노인의 모습, 다른 한쪽에서는 친구들과 모여 스마트폰을 보며 크게 웃는 젊은이들의 모습, 텅 빈 방 안에서 창밖만 바라보는 노인의 뒷모습, 화려한 도심의 밤거리, 인파에 휩쓸려 바쁘게 걸어가는 사람들의 무표정한 얼굴. 우리는 지금 타인의 고독에 너무나 무심한 시대를 살고 있다. 나 살기도 바쁘다는 편리한 핑계 뒤에 누군가는 알아서 하겠지라는 안일한 책임 전가 뒤에 우리는 우리 주변의 수많은 신음들을 애써 외면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생각해보자. 지금 우리가 눈을 돌리는 그 차가운 외면이 아주 먼 훗날 바로 우리 자신의 얼굴로 되돌아올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노인의 외로움은 더 이상 특정 세대, 특정 계층의 문제가 아니다. 의학의 발달로 수명은 늘어났지만 가족 공동체는 해체되고 사회적 관계망은 그 어느 때보다 파편화된 이 시대에 고독은 언젠가 우리 모두가 맞이해야 할 가장 보편적인 미래이기 때문이다. 한 젊은 회사원이 늦은 밤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본다. 피곤에 지친 얼굴 위로 어느새 주름 가득한 노인의 얼굴이 겹쳐 보인다. 젊은이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다시 거울을 본다. 만약 지금 내 이웃의 작은 신음에 괜찮으시냐는 한마디를 아끼고 모른 척 지나친다면 언젠가 우리도 똑같이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적막한 방 안에서 스스로에게 이 끔찍한 질문을 던지게 될 것이다. 오늘은 또 왜 눈이 떠졌을까? 이것은 그저 안타까운 노인들의 이야기가 아니다. 10년, 20년 후
우리의 부모님 이야기이며 30년, 40년 후 바로 우리 자신의 내일, 바로 우리의 이야기다. 우리가 오늘 뿌린 무관심의 씨앗은 훗날 우리가 거두어야 할 고독의 열매가 되어 돌아올 것이다. 다시 처음의 그 방. 김정숙 할머니가 창가에 앉아 바깥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다. 처음과 같은 구도지만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절망적인 정적이 아니라 무언가를 기다리는 차분한 침묵이 흐른다. 햇살은 여전히 따뜻하게 방 안을 비추고 있다. 우리는 누구나 늙고 누구나 언젠가는 혼자가 될 수 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돈이나 더 좋은 약이 아닐 것이다. 그저 오늘 하루는 어떠셨어요? 라고 물어봐주는 다정한 목소리. 내가 여전히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임을 느끼게 해주는 작은 온기.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다시 하루를 살아낼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전화기를 향해 천천히 손을 뻗는 누군가의 손. 누군가의 손이 휴대전화를 향해 천천히 뻗는다. 그리고 익숙한 이름, 엄마, 아빠, 할머니를 누르기 직전에 화면이 멈춘다. 오늘 당신의 안부는 내일 누군가의 생명줄이 된다. 이웃의 작은 변화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을 발견하면 보건복지 콜센터 129 또는 관할 주민센터로 연락 바랍니다.